안녕하세요. 최일호 상무가 풀어주는 미국 시장 이야기. 채플미 오늘 12월 14일 수요일 순서입니다. 어제 되게 조마조마하게 CPI가 어떻게 나올지 좀 걱정을 했었는데 어제 우리가 아침에 공부를 많이 해봤잖아요. 그죠? 이 계절 조정하고 또 계절 조정 안 한 거. 뭐 이런 부분 하면서 하나하나 품목별로 보니까 떨어질 것 같고, 7.3 이상으로 크게 변동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괜히 이제 시장 자체가 좀 많이 그동안 부진했었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다행히 7.3% 컨센이었었는데, 7.1%로 나왔습니다. 어제 보여드렸던 표에서 비계절 조정 2021년 10월부터 어제 나온 것까지 포함해서 다시 이제 보여드리면 어제 비계절 조정에서 헤드라인 CPI가 MOM으로 0일 때 7.3%였잖아요. 근데 어제 7.1%가 나왔는데 그걸 역산해 보면은 MOM으로 마이너스 0.1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발표를 계절 조정으로 발표 안 하고 그냥 비계절 조정으로 그냥 발표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계절 조정된 걸로 발표를 했네요. 계절 조정이 0.3% MOM으로 증가인데 0.1%로 발표한 거 보면 계절 조정한 거는 MOM이 0.1이고 비계절 조정은 마이너스 0.1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렸듯이 비계절 조정은요 애플 투 애플 전년 동월 대비로 하는 거니까 계절 조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YOY를 우리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요. 계절 조정은 그 계절이 그 달이 속한 계절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계절 조정으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비계절 조정에서 YY가 7.1% 나왔는데 이거를 어제 저희가 MOM으로 봤을 때 0이었었는데 0이 하지만 7.1% 나왔는데 0은 좀 무리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내포된 숫자를 보니까 마이너스 0.1을 기록했다라는 거죠. 어제 주요 품목별로 보면 사실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하도 이제 그동안에 이제 물가가 잘 안 떨어져서 좀 조마조마하긴 했는데 다행히 어제 7.1% MOM으로도 마이너스 0.1% 나오면서 끝났는데 품목별로 한번 좀 뜯어볼까요? 그래서 이거는 헤드라인 CPI 잠깐 말씀드렸고 코어 CPI 보면은 전월 대비로 0.2%가 나왔거든요. 이것도 이전에 0.3%나 컨센 0.3% 대비 하회를 했습니다. 잘 나온 수치고요. 그래서 지금 은근히 그냥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데 이코노미스트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0.2%를 연유로 하면 2.4% 나오잖아요. 그렇네요. 곱하기 12. 그러니까 이게 연준의 목표에 부합한다. 이런 코멘트를 좀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2%를 향해서 가려고 하지만 지금 월로 보면 0.2%가 나오기 때문에 연준이 원하는 2.4% 수준, 2%대 수준의 인플레이션에 부합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나오는 성명서나 어떤 코멘트 이런 것들에서 톤 자체는 좀 완화될 것이다라는 예상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품목별 등락을 보면요. 어제 저희가 주요 품목별로 약간 좀 체크를 해봤잖아요. 가솔린 가격도 해봤고, 주거비도 해봤고, 중고차 가격도 해봤고, 유가도 해봤고, 그러는데 일단은 상승한 종목하고 하락한 품목 이렇게 보시면은 주거비 쪽 있잖아요. 밑에 이제 음영으로 표시해놨는데 쉘터 쪽인데 이 부분이 지금 노벰버 그러니까 11월에도 0.6%가 MOM으로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YOY로도 7.1%가 상승을 해서 잘 지금 꺾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통념과는 좀 반대로 가고 있는데 이게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6개월 이동평균을 하기 때문에 좀 잘 지금 이전에 높았던 수치들이 계속 반영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는 확 꺾이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쨌든 그 예상했던 것보다는 쉘터 쪽이 여전히 좀 덜 꺾이고 있다. 잘 안 꺾이고 있다. 그리고 그 가솔린 같은 경우는요. 가솔린 같은 경우는 2%가 MOM으로 꺾였고요. 네. 그리고 뭐 물론 YOY로는 10.1% 뭐 이렇게 됐지만 계속 좀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차 가격 여기 보면은 네. Used Cars and Trucks 이렇게 보시면은 2.9%가 MOM으로 꺾였고요. 그렇네요. 예. 그리고 YOY로 3.3%가 하락을 했습니다. 예, 마이너스 났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New Vehicles를 보면은 MOM으로 변화가 없고요. 예. YOY로는 7.2% 상승을 나타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식료품 가격 같은 경우 있잖아요. 예. 푸드 앳 홈 같은 경우는 0.5% MOM, YOY로 12% 이렇게 좀 푸드 가격은 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전기세 같은 경우 있잖아요. 네. 유틸리티 가스 프라이스하고 일렉트리시티 보면은 일렉트리시티가 0.2%가 그 꺾였고요. 11월에 그리고 가스 가격이 3.5%가 꺾여서 집에서 사용하는 이런 유틸리티 비용이 좀 MOM으로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리고 신기하게 봤던 거가 트랜스포테이션 서비스 그 교통비 예. 교통비가 11월에 0.1%가 꺾였고요. 그리고 메디컬 케어 서비스 있잖아요. 네. 의료비가 또 0.7%가 꺾였어요. 제일 밑에 보시면 그렇네요. 예, 메디컬 그래서 이 부분이 서비스 쪽에서 쉘터 쪽에서는 뭐 별로 꺾이진 않았지만 의료비나 교통비 쪽에서도 꺾여서 서비스 쪽에서 좀 기여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MOM 데이터이기 때문에 예. 메디컬 서비스도 예. 2달 연속 이제 마이너스가 나왔고 맞습니다. 트랜스포테이션 서비스가 지난달에 이제 11월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예, 맞습니다. 전환이 됐고 예. 유즈드카 같은 경우에는 7월부터 예. 계속 지금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고 예. YOY로도 예. 마이너스 3.3 났는데 예.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작년 9월 달에 제가 미국 갔다 왔었잖아요. 예. 그때 뉴욕 가서 매일경제 특파원 분들하고 만나면서 한국에서 이제 매경 자이언티 같이 그 진행을 하던 그 기자랑 만났을 때 예. 미국에 왔는데 자동차 가격이 차가 안 나오니까 신차가 그래서 중고차를 울며 겨자 먹기로 거의 새 차 가격에 사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벌써 작년 9월이었거든요. 그리고 9월, 10월, 11월, 12월 올 초까지 그렇게 중고차 가격이 강했었기 때문에 되게 기고 효과가 또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MOM으로 이렇게 벌써 7월 달부터 떨어졌으니까 유즈드카나 이런 부분은 YOY로는 계속 이 데이터가 좀 많이 꺾이는 모습이 앞으로도 향후 좀 진행이 좀 계속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 축적이 되면서 이제 이쪽 부분의 하락이 그 서비스 물가 하락에 기여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가스 서비스 요게 이제 그 우리가 주유소 가서 기름 넣는 거죠. 유틸리티 가스 서비스요? 요거는 가정용 가스. 예. 그 가솔린이에요. 가솔린이에요. 가솔린입니다. 가솔린도 지금 보면 가솔린 가격도 7월, 8월 달부터 이제 확 꺾였고 그죠? 확 꺾고 MOM으로는 이제 많이 꺾이진 않았는데 이 가솔린 가격도 이제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보면 올해 3월 달, 2월 달에 전쟁이 있었고 3월 달에 이제 130불을 유가가 한번 갔다 오면서 내년 2월, 3월로 가면 갈수록 작년 동기에 동월에 그 가솔린 가격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기고 효과 때문에
가솔린 가격도 YOY 데이터가 2월, 3월로 가면서 큰 폭으로 마이너스가 나올 거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2월 1일 날 FOMC 회의가 있고 3월 달에 한 번 더 있는데 분명히 이제 CPI에 영향을 줄 거고 그 CPI가 또 FOMC 회의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쉘터 쪽, 특히 그 서비스 쪽에서 잘 꺾이지 않는 물가의 세부 품목을 좀 가져왔는데요. 거기 이제 쉘터 비중하고 그리고 YOY, MOM 이거는 그 계절 조정되지 않은 거고요. 그 뒤에 이제 칼럼 3개는 계절 조정된 수치인데 뭐 방향성은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옆에 이제 비중이 나와 있잖아요. 쉘터 전체 비중이 내내 말씀드렸듯이 한 32.7% 되는데 거기서 렌터 프라이머리 레지던스 실제로 렌트 주는 거 7.4% 비중이고 OER 자가주거비 이게 24%. 근데 빨간 선 저기 음영 천원 부분에 빨간 글자를 보면은 YOY로 실제로 렌트 주는 렌터 프라이머리 레지던스 이 부분도 7.9% YOY 증가를 했고요. 그렇네요. MOM으로도 0.8%. 그래서 이 부분의 숫자가 잘 내려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이 부분을 오늘 아침에 이제 그 3%에서 누가 얘기하셨나? 이남우 교수님이 얘기하셨나? 이광영 교수님이 얘기하셨나? 했는데 우리가 이제 그 렌트비는 1년 전이나 우리나라도 보면 2년 이런 계약을 하잖아요. 계약이요? 그렇기 때문에 1년 전이나 2년 전 이 베이스 자체가 이 물가가 렌트비가 확 오르기 전에 그 가격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게 영향을 준다라는 얘기를 YOY 데이터가 좀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좀 하시긴 했는데 이 MOM이 안 꺾이는 게 조금 그죠. 그래서 이게 그 실제 그 렌터 프라이머리 레지던스 이거 같은 경우는 올 초에 이제 피크아웃 했고요. 그리고 올 초 정도에 이제 피크아웃 한 걸로 나오는데 말씀하신 대로 1년 뭐 2년 장기 계약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여기에 반영되는 수치는 좀 더 시차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 아들도 그 뉴욕에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다시 갱신을 했는데 기존에 있던 테넌트라고 하는 게 맞죠? 테넌트 입주자, 입주한 사람, 새 얻은 사람이 그걸 1년을 다시 연장을 하게 되면 확 올려서 못 받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뭐 지난번 대비해서 그 한 5% 올렸나? 뭐 거의 이제 안 올렸는데 만약에 그 집을 나가서 새 집을 좀 알아봤었어요. 워낙 이제 비싸니까. 새 집을 알아봤더니 새 집으로 이사 가면 거의 뭐 30% 이상 올려줘야 되더라고요. 그런 영향들이 이렇게 좀 약간 믹스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도 좀 그런 영향들 감안하면은 좀 시간이 필요한데 어느 순간에는 또 확 빠지는 그런 구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런 좀 잘 안 빠지는 품목들 때문에 CPI에 좀 더 빠질 수 있었는데 좀 높은 수치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금융시장 반응을 조금 봤어요. 한 금리 쪽하고 통화 쪽 그리고 정책금리 경로하고 일드 커브 이렇게 봤는데요. 어제 그 10년물하고 2년물 금리가 크게 하락을 했는데 아까 잘 지적하셨는데 2년물 금리가 더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2년물 금리가 19bp가 하락을 했고요. 10년물 금리가 11bp가 하락을 했습니다. 3개월물 금리도 하락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일드 커브 인버전이 크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단기 금리가 높아서인데 이 부분이 연준의 태도 변화로 좀 태도가 좀 완화가 되면은
단기물이 꺾이면서 장기물 꺾이는 것보다 더 꺾이게 되면은 네. 인버전이 조금 완화가 되면서 사람들의 심리도 조금 괜찮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2년물 금리가 4.21%를 기록을 했다는 얘기가 예. 오늘 밤에 페드가 50bp 올리면 이제 4.5가 되잖아요. 예. 근데 4.5가 되는데 10년물이 3.5고 2년물이 이제 4.2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예. 그러면 보통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페드가 금리를 계속 올리면 이 시중금리도 계속 올라갈 걸로 우리가 착각을 좀 하잖아요. 보면 처음에는 그 영향을 받는 게 맞는데 2년물이 이번에 4.7까지 올라갔듯이 왜냐하면 5에서 한 5.5, 6까지 올리는 거 아닌가? 예, 그러면서 이제 그게 왜냐하면 페드가 그만큼 이제 인플레이션이 강하게 계속 지속된다라고 얘기를 해준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시중금리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반영이 됐다가 지금은 실세금리가 지금 한 1.3%인가 뭐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 결국은 다 이 금리가 다 기대 인플레이션 때문에 맞습니다. 형성된 고금리였는데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금 이제 CPI에도 나오듯이 이게 뭐야 이제 인플레이션이 거의 이제 잡혀가네 하면서 빠르게 떨어지고 있고 그러면 페드가 굳이 지금 점도표에서 얘기하듯이 5.25에서 5.5까지 안 올릴 수 있겠다. 이런 게 이제 지금 반영이 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 때문에 뭐 S&P 500을 뭐 얼마? 1,800이요? S&P 500을 1,800까지 빠진다라고 뭐 누가 예측하고 그러잖아요. 벌써 이제 4,000 회복했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 채권 시장에서 얘기해주는 이 데이터를 좀 오히려 가감 없이 이제 우리가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달러하고 원화 쪽 봤는데요. 달러가 어제 한 1% 정도 빠졌고요. 그리고 원화도 한 1% 정도 강세. 1,300원 깨졌네요. 여기 쪽에서 1,290.2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그 외환시장에도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그 어제 우리 최상무님하고 같이 하는 모임에서 제가 그 어떤 분이 2달 전에 우리나라 환율 1,600원 가냐 해서 제가 내기했었잖아요. 어제 모임 날이었는데요. 모임 날까지 1,500원을 한 번이라도 찍으면 내가 50만 원 줄게. 네. 그 내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50만 원 받으셨겠네요? 안 나왔어요. 그분 안 나와가지고 돈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책금리 경로 이게 페드와치에서 그 각 확률 분포가 나오잖아요. 그거 이제 가중평균하면은 그 숫자가 나오는데 그 숫자를 계산해서 블룸버그에서 제공하는 건데 약 한 달 전 이제 11월 1일하고 12월 13일 12월 13일이 이제 오늘이고 그 한 달 전 대충 한 11월 1일하고의 변화를 보면은 확실히 레벨 다운 됐고요. 11월 1일만 하더라도 내년 말까지 대충 봤을 때 피크가 2023년 5월에 5.05까지 올라갈 거로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좀 레벨 다운 돼가지고 4.85%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내년 연말 예상 금리도 많이 떨어졌네요.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4.6 예상하다가 지금 4.2.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제 CPI 발표가 되면서 좀 영향을 충분히 더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드 커브 같은 경우 보면은 이것도 1개월 전하고 어제하고 보면은 레벨 다운이 됐는데 특히 장기물 쪽에서 레벨 다운이 크게 됐습니다. 1개월 전에 이를테면 10년물 보면은 3.86에서 지금 3.5까지 빠졌고요. 2년물도 4.39에서 4.2로 지금 빠진 상태고, 다만 이 3개월물이 지금 그 최근이 1개월 전보다 좀 높은 4.29 4.17 이렇게 되고 있는데,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오늘 FOMC에서 어떤 코멘트나 기자회견 이런 쪽에 영향을 받으면 3개월물도 조금 누그러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금리 역전이 이전에
그 시차를 두고 경기 침체를 초래했다는 어떤 불안 심리가 네. 조금 더 누그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오늘 이 체크를 해주시면서 또 중요한 데이터를 하나 가져오신 게 바로 이 달러 인덱스거든요. 예. 그 우리가 경기 침체가 본격화된다라고 만약에 생각을 하면요, 이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꺾일 수가 없어요. 예. 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플라이 투 헤븐 해서 정말 경기 침체가 혹독하게 오면 돈은 또 안전자산인 달러로 몰려가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114에서 104까지 이렇게 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원달러 환율도 2달 전에 사람들이 저한테도 얘기했듯이 1,600원, 1,500원, 뭐 1,600원 그런 심리로 계속 달러를 살려고 할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달러 인덱스가 꺾였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금리에 대한 스트레스에서 이제 시장이 좀 벗어나는 부분이고, 아직까지는 달러 인덱스만 봐서는 경기 침체, 혹독한 경기 침체야 언제든지 오죠. 뭐 그걸 다 반영해서 주가가 지금 빠졌던 거니까. 그래서 계속 우리 최상무님 체크해 주시는 이 달러 인덱스랑 그다음에 하이힐드 스프레드 이런 거를 저희가 계속 팔로우를 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CPI 또 준비해 주셨고요. 내일 또 아침에는 또 FMC 회의 또 어떤 그 우리 경제 유튜브보다도 우리 최일호 상무님이 자세히 또 분석을 해주시니까 내일 아침에 또 우리 최 상무님한테 다시 한번 FMC 회의 결과에 대해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